말콤 글래디웰이 한국 사람들의 신비스러운 대화 능력을 극찬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신비스러운 대화 능력을 갖고 있다. 한번 제가 알려드릴까요? 첫 번째, 계장과 사원이 이제 퇴근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영어로 바꿨을 경우에 외국 사람들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거겠죠. 어떻게 보면 계장님이 퇴근을 하면서 야, 날씨도 으스스하고 추울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비스러운 대화 능력을 갖고 있는 사원이 정말 신비스럽지 않아요? 그냥 난 배고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나 오늘 날씨가 안 좋은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신비스러운 대화 능력을 갖고 있는 이 직원이 한잔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영어로 바꿔 나서 외국 사람들은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어디 한잔하겠다는 말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왜 한잔하셨어요? 왜 나오냐는 거예요. 왜 나오냐.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인들을 라이어라고 많이 그래요. 저도 영국에서 잠깐 공부를 할 때 에스더 너 공부 많이 했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뭐라 그래요? 하나도 안 했어. 너 시험 되게 잘 보거든. 너 공부 되게 많이 했나? 이러면서 너 시험 잘 봤잖아. 너 사진 잘 찍니? 정말 못 찍어. 이렇게 했는데 막 찍어놓으면 너 되게 잘 찍는다. 한국 사람들 보고 라이어라고 했었어요. 거짓말 많이 한다. 제 말을 믿지 말아라. 우리가 이면 대화를 하니까 겸손과 체면이 중요한 문화권 안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회사에 왔는데 업무의 본질에 집중 못하죠. 계속 눈치만 봐요. 기운은 괜찮은지, 오늘 에너지는 괜찮은지 계속 업무의 본질이 아닌 다른 곳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요 굉장히 신기한 일이 발생을 해요. 뭐냐면 PDI가 높은 문화권에 있는 조직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충성도는 높습니다. 왜냐하면 PDI가 높은 문화권은 개인보다 우리를 증시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 안에 가죠. 그러니까 내가 자꾸만 없어지죠. 그러다 보니 이게 과도해지니까 나중에 조직에 대한 충성도는 높아지나 뭐가 떨어지냐면 각 조직원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요. 특히 소통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죠. 부장님이 분명히 아까 괜찮다고 했는데 나중에 뒤에 가서 아니래. 이렇게 조직 구성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죠. 근데 PDI가 낮은 문화권은 충성도는 낮지만 각 개인에 대한 소통에 대한 신뢰도는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20개 문항이 있고 점수는 그 1점에서 10점까지입니다. 그래서 각 1번 문항의 점수를 쓰시면 돼요. 1, 2, 3, 4, 5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항 읽어보면 나는 잘 몰랐을 경우엔 이를 바로 인정한다. 자신을 관찰해서 자가진단이죠. 10점까지 봐서 나는 8, 7 점수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쭉 합계를 내시면 돼요. 합계를 내시고 두 번째 장으로 이걸 갖다가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지금 보시는 4분면의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사람들마다 이게 이 분면이 다 있어요.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건데 나중에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서 여기가 확 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서 여기가 확 큰 사람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어떤 유형의 관계를 갖고 있고 주로 그 관계 속에서 어떤 의사소통을 하고 있느냐를 보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리더로서 그게 어떤 걸 더 키워야 되느냐를 두 번째로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대1은 안 돼요. 이런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난 1대1은 되는데 1대 다는 안 돼요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다 말은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특정한 어떤 형태에서 내가 지금 약간 자발성이 떨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분의 강점은 다일 때가 강점이니까 사실은 다일 때 그분을 세우고 웬만하면 1대1은 그게 강한 사람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1대1을 해야 될 역할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많이 지원해주고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개념이 없어. 한번 돌려줘? 쫙 막 이러면서 막 요즘 뺑이 안 치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때는 더 했거든? 막 이러면서 이제 그래서 계속 막 압박과 푸시를 막 진행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인정할까요? 제가 잘못했지만 인정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라는 거죠. 우리의 피드백 안엔 사람이 아닌 그 사람이 한 행동이 존재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그리고 그 안에는 그 사람을 비난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잘 됐으면 하는 그 마음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서 사람을 일컫는 말을 좀 뽑아볼까요? 그 사람에 대한 행동이 아닌 사람. 혹시 사람을 일컫는 말은 없나요? 그 사람에 대한 비난? 그 사람에 대한 비판? 성격이 강한 것 같아는요 행동이 아니죠. 성격이 강한 것 같다고 보신 그 사람의 행동은 뭐예요? 회의할 때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 절대로 듣지 않더라 라고 한다든가 맞다라고 동의하지 않더라겠죠. 이게 그 사람이 성격이 강하다는 거겠죠. 우리 자꾸 뭘 봐야 돼요? 사실로 관찰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피드백에선 사실로 관찰하는 힘이 너무 중요해요. 특히 리더가 피드백을 할 땐 내가 나한테 정말 애정이 있고 네가 잘 됐으면 좋겠다에 대한 피드백이 애정이 담겼다는 건 사실은 일거리, 사실은 인정하게 만드는 방법이 구체적 행동과 말을 꺼낼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느끼는 느낌이나 그 사람의 그 행동이 미친 영향을 얘기해 주세요. 계속 회의에 10분씩 늦던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 업무가 30분씩 늦어져. 다른 팀하고 좀 많이 늦어져서 다른 팀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 내가 좀 많이 걱정이 돼. 이런 것들도 고과에 반영이 될 텐데 내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 내가 좀 고민 중이야. 그 사람의 그 행동이 우리 팀, 우리 조직, 우리 부서 예를 들면 미친 영향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야지 그 사람이 아, 내 작은 행동이 이렇게 영향을 미쳤구나. 몰랐어요. 되게 몰랐다는 말 할 때 되게 많아요. 피드백을 해보면 아, 그게 그렇게까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좀 일찍 올래가 아니라 30분 일찍 와서 여기 좀 앉아 있을래? 라고 한다든가 내가 뭘 도와주면 좋을까? 라고 한다든가 다른 사람들은 그때 어떻게 할 것 같아? 라고 물어봐서 그 사람한테 방법을 물어보시던가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